바람이 분다. 부끄러우면 안 돼요. 시작.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네, 좋습니다. 오늘의 상소문 주제 풍력 늦바람이 무섭다 준비했는데요. 혹시 뭐 늦바람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그런 것까지는 않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단어에 좀 이제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좋습니다. 오늘 또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요. 주식시장 상황을 전하다 주상전화. 네, 저는 아나운서 김태은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풍력, 늦바람이 무섭다, 이렇게 아주 센스 있게 제목을 지어주셨는데 특별히 이 주제를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재생에너지 쪽 전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태양광 풍력 수소 쪽을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작년에는 태양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생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에 대한 집중도가 되게 높아요. 반면에 풍력 쪽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올해는 사실 저는 태양광은 조금 힘들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풍력이 오히려 뒤늦게 늦바람이 무섭게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급부상을 예상하면서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갈까요? 풍력 터빈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강원도 가다 보면 이렇게 산골짜기에 세워져 있는. 저를 뭘로 보시나요? 정말. 좀 다녀보셨군요. 당연히 그래도. 봤죠. 네. 근데 그 보셨던 게 되게 작은 모델이에요. 그게 작은 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엄청 크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 나오는 것들은 그거의 한 3배가량 돼요. 날개 하나만 한 120m 되고 그거를 완제품 상태로 강원도로 옮겨서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코로나 때 사실 물류 차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막 비행기도 없고 그랬었잖아요. 네. 지난 2년 동안 그런 이슈들 때문에 풍력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물류 차질 때문에 지연이 됐던 건데 요새는 물류 차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죠. 지난 2년 동안 밀렸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다 한꺼번에 시작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그게 시행되는 원년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오, 진짜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좀 어느 시점에서부터 뭐 어느 시점까지 뭐 좋게 보시는지 이런 뭐 기간도 좀 전망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하나의 산업 특성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품이 엄청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옮기는데도 오래 걸리고 제작하는데도 꽤 오래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인천 앞바다에 풍력발전소가 세워진다. 그게 가동되는 시점이 뭐 2023년이다 라고 예를 들면은 그 2년 전에 기업들한테 발주가 다 나갑니다. 그런 일단은 2년가량에 오래 걸린다는 텀이 있다라는 걸 일단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풍력 산업이 업사이클에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라고 보면 2013년부터 15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보여줬던 똑같은 특징들이 있어요. 글로벌 수요는 오히려 업사이클 초입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글로벌 수요는 오히려 꺾였어요. 수요가 꺾이었는데 기업들의 수주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반대되는 흐름이었죠. 그러면 주식 관점에서는 글로벌 수요가 꺾이니까 주가는 되게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주가는 한 몇 년 동안 안 좋았다가, 근데 기업은 앞으로 2년 뒤에 물량이 반영되기 시작하니까 2년 뒤에 수요는 올라갈 거라는 전망치가 수주로 반영이 되었던 거고, 실제로 수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주가는 오히려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2년 뒤에 물량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은 판매량이 확 느는 거겠죠. 그래서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3년 동안의 업사이클이 나왔었고, 똑같이 2018년부터 2020년에 업사이클이 나왔었고, 올해도 똑같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글로벌 수요는 바닥을 찍을 거예요. 대신에 기업들의 수주는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좋게 보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파트장님 좀 심심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국내 상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풍력 국내 상황은 어때요? 국내는 해보다는 좀 늦어요. 늦어요? 네네. 한참 늦은데 2017년에 3020 재생에너지 계획이 나왔었는데 3020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게요. 2030도 아니고 3020이. 네, 보통 2030 뭐 그런 의미가 이제 연도가 있고 목표가 있는데 이 30은 2030년까지 그리고 20은 20% 정도를 발전 비중에서 신재생이 담당을 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치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또 정권이 바뀌니까 잘 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촉진법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재생 발전 비중에서 28% 정도? 기존에 이제 태양광 위주로 깔았었는데 이거를 이제 많이 늘리겠다. 이런 방향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인허가 같은 게 국내는 되게 어렵거든요. 뭐 2메가나 3메가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수익성이 사실 크게 안 돼요. 그런 와중인데 업체들이 뭐 인허가 문제 이런 것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한꺼번에 이제 주도해주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업체들이 다 떠안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의 방향은 해외 업체들이랑 합작을 하거나 투자를 받는 방향이에요. 그 3메가, 뭐 2메가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은 한 12메가, 14메가 뭐 이런 그 대형 제품들이 있거든요. 설치가 되는데 해외에서 뭐 선풍기로 따지면 이제 손선풍기랑 이제 큰 선풍기를 비교를 했을 때 같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큰 투자가 당연히 이제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합작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고, 뭐 베스타스도 국내 투자를 이제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뭐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멘스 가멘사랑 합작, 뭐 이런 식으로 합작 이렇게 해서 해외보다 좀 늦은 속도를 빨리 당겨가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야 할 국내 업체 있을까요? 국내 업체들의 수혜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해외가 이제 좋은 상황인데 그 해외 풍력이 늘어나는 거에서 국내 업체들이 부품이 같이 나가는 경우, 해외 공장이 있는 경우는 이제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 업체가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바람개비의 몸통을 만드는 타워를 만드는 업체고 이미 이제 해외 공장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한 4기가와트 정도 생산하는 공장 기준으로 미국의 IRA 법안 세제 혜택을 주는데 한 4기가와트 정도에서는 한 1,500억 정도의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걸 한 6기가 정도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데 2,000억 이상의 세제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런 CS 윈드 같은 업체 있고 계열사로 이제 CS 베어링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품들의 수요도 당연히 바람개비 많아지면서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업체 있고요. 그리고 SK그룹에서는 SK그룹이 신재생 친환경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상강 M&T라는 업체를 인수를 해서 SK 오션플랜트라는 업체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이 업체는 원래 있던 공장에서 신규 투자를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한 3배 정도 캐파를 증설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한 2027년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확장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 D&D라는 업체는 원래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에너지 쪽 투자를 계속해서 이익이나 매출 비중이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은 기존 업보다 에너지 관련 업이 더 많아져요. 이외에는 뭐 현대건설도 이런 해상 풍력에 대한 철골 구조물 같은 것들하고 수주가 이제 올해 한 2조 정도 해상 쪽으로 보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이제 플랜트 기자재 업체인데 풍력 관련해서 아마 메인 사업자가 되지 않을까. 네,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자료상에서 보시면은 국내에서 풍력을 잘하고 있는 업체, 잘할 만한 업체들을 쭉 모아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국내는 소제목이 그래도 바람은 분다예요. 국내는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바람이 분다. 네. 아직 죽지 않았다. 네, 아직 죽지 않았다. 네. 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또 커짐으로써 우리 국내 시장도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국내도 앞으로 좋아질 게 많이 남았다. 네, 아직 바람은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해외 업체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좀 좋게 보시나요? 두 가지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바람개비의 머리 부분에서 전력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터빈이라고 해요. 네, 글로벌 1위 터빈 업체인 베스타스라고 있습니다. 유럽에 상장돼 있어서 사실 투자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 회사를 일단 추천드리는 이유는
글로벌 1위이다 보니까 풍력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지표가 개선이 돼요. 이 회사의 지표가. 그래서 지금 저도 항상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 회사의 분기별 신규 수주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개선이 나타난다면 이 회사의 신규 수주가 올라갈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신규 수주의 반등을 노려보자인 거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수주 잔고 자체가 많이 쌓여야 돼요. 얘네는 아까 2년가량 걸린다 그랬잖아요. 수주 잔고 레벨이 계속 올라갈수록 앞으로 2년 동안의 먹거리가 계속 많아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업사이클의 시작은 베스타스의 하반기 수주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실적도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글로벌 1위인데 2022년에 적자 기록했거든요. 이 회사 9년 만에 적자였어요. 그만큼 작년에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명확한 흑자 전환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의 BEP 수준? 대신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흑자 전환할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까지 이제 개선이 될 거죠. 그래서 수주로서는 일단 분위기의 턴어라운드인 거고, 펀더멘털리 실적 개선까지 내년에 노려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기업은 그래서 미국 기업을 가져왔어요. 블레이드 업체입니다. 그 바람개비 날개 만드는. 날개도 되게 핵심 제품이에요. 뭐 날개 없으면 바람을 못 받을 거니까요. 워낙 중요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터빈사들이, 베스타스 같은 터빈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근데 요새는 외주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09년에만 하더라도 외주 비중이 한 40%였다라면은 뭐 2020년 정도에는 외주 비중이 60%로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그 비중이 계속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레이드 회사 입장에서는 풍력 시장 자체가 일단은 커가는데 거기서의 마켓 쉐어도 계속 더 올라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의 그로스는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핵심 제품을 만드는 TPI 컴포지츠 좋게 보고 있고, 이 회사가 글로벌 마켓 쉐어 한 30% 돼요. 20-30% 사이. 그리고 1위 업체입니다. 블레이드만 놓고 보면은.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회사에 미국의 세제 혜택 IRA 법안을 발표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자, 그리고 재생에너지 업체들을 키우고자 보조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풍력 블레이드도 그 보조금에 해당이 되고요. 올해 이 TPI 컴포지츠가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내년에 가동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따른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내년에 실적 향상이 훨씬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황 턴어라운드 하는 데 있어서 블레이드 수요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펀더멘털리 개선도 같이 노려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는 글로벌 1위 터빈 기업인 베스타스와 또 블레이드 기업이죠. 이 TPI 컴포지츠를 꼽아주셨습니다. 풍력, 늦바람이 무섭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상전화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시작. 주상전화. 혹시 주상전화 1편은 보셨어요? 아, 제가 못 봤다고 해도 되나요? 그럼요, 솔직하게. 네네. 네. 요즘 업무가 좀 몰려서 못 봤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컨셉인 것 같습니다. 배경이랑 해서요. 왜 웃으세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아까 오프닝에 얘기했었는데요. 네. 네, 주식 시장 상황을 전화가. 잘 지었습니다.